3월 18일 오늘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잠금하면 한번 잠금하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금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잠금화면을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스마트폰은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집에 문을 잠그고 다닐지 안 잠그고 다닐지 그 차이라고 했으니까 스마트폰에서는 문을 반드시 잠그셔야 되겠죠. 그래서 잠금하면은 일단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스마트폰의 열쇠로 채우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쇠를 채우지 않는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막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스마트폰의 열쇠를 채우는 거가 뭐냐면 잠금 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잠금 장치.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치면은 디지털 도어록을 단다거나 또는 열쇠, 실제로 이제 열쇠로 여는 열쇠를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실 때 안 하시면은 내 스마트폰이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한테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열쇠가 잠겨 있지 않으면 그럼 보안에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보안에 취약. 그래서 잠금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보안에 취약하세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잠그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하면은 스마트폰을 잠그지 않은 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가끔 하시냐면 어차피 나한테 있고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거는 스마트폰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합쳐져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잖아요. 그러면 잠금 장치가 없으면 해킹이라는 것들 아니면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내 스마트폰에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내가 우리 집의 대문을 열어놔서 누군가가 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잠금화면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중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잠금화면도 화면에서 비번이나 패턴을 쓰시고요. 카카오톡에서도 비번이나 패턴을 쓰시는 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잠금화면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잠금화면을 그러면 내가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오냐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토어다. 제가 쓰는 게 안드로이드 폰이다. 그러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보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금화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안에 취약하므로 잠금화면을 사용하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잠금화면은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잠금화면 사용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위에 알림 이렇게 쭉 내리셔서 설정. 두 번째는 우리 어디로 가냐면 잠금화면으로 갈 거예요. 잠금화면에 터치. 그 다음 화면 잠금 방식이 저는
패턴에 되어 있어요. 제 거는 지금 패턴인데요.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잠금화면을 한번 패턴을 풀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잠금 형태는 패턴이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그냥 드래그 하는 거, 보안 기능이 없는 거, 첫 번째는 그냥 드래그. 스마트폰 슬쩍 밀면은 나오는 방식이세요. 보안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잠금 장치를 안 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패턴을 쓰시면 보안 강도가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 사실 저도 이게 편해서 이거를 쓰기는 하는데요. 이제 숫자, 핀 번호를 쓸 거예요. 핀 번호를 쓰시면 보안 강도가 약간 높음이고요. 약간 높음이고, 네 번째는 그냥 비밀번호를 쓰는데 영문 플러스 숫자, 영문 플러스 숫자는 보안 강도가 높음이에요. 보안 강도가 높음으로 되어 있어요. 보안 강도가 이렇게 높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쓸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 쓸 거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설정 안함으로 하나 했고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설정 안 하면 안 되겠죠. 설정 안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패턴을 할지 핀 번호를 할지 영문을 할지 저는 이걸로 할게요. 마지막에 비밀번호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비밀번호. 세 번째가 비밀번호 가장 높은 거. 그러면 여기 비밀번호 하나, 영어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숫자 4자리를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Q라는 숫자를 썼어요. Q 1, 2, 3, 4 이런 식으로. Q 1, 2, 3, 4 이런 식으로 Q 1, 2, 3, 4 이렇게요. Q 1, 2, 3, 4 이제 이거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이제 다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번 똑같이 Q 1, 2, 3, 4 확인. 그러면 비밀번호 암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어떤 숫자, 어떤 영문자에 대한 힌트를 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비밀번호 영문 플러스 숫자 힌트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힌트 입력. 여기다가 힌트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가 강남이다. 강남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예시가 강남이에요. 예시는 강남.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확인. 그리고 완료했어요. 완료하셨으면 이제 저는 화면이 예를 들어서 영문 숫자를 사용해서 들어왔잖아요. 영문 숫자를 사용해서 들어왔으니까 뒤로 가기, 홈으로 빠져나왔어요. 뒤로 가기 해서 홈으로 나가기 했고요. 이제 실제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검정색 화면이고 비밀번호 밀어서 아까 우리 비밀번호 Q1234 이렇게 입력하고 완료하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제 화면 창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비밀번호 만든 것 확인하기 해서
비밀번호 입력 완료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공개로 하는 거잖아요. 다시 바꿔야 되니까 다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지정할게요. 우리 위에서 설정, 터치, 잠금하면 터치, 다음 화면 잠금 방식 터치, 아까 그 비밀번호 쓰고 다음 하시고 다시 바꿀게요. 저는 패턴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패턴, 터치, 패턴, 그리고 패턴 그리기, 다음, 또 패턴 그리기, 확인, 그리고 이제 암호 패턴 잊어버렸을 때 암호 터치 또는 입력 확인. 그러면 패턴으로 제가 변경을 했어요. 패턴으로 변경을 했고요.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저는 패턴으로 했고 아까 이거는 이제 바꿨어요. 이건 이렇게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이제 터치 한번 하고 비밀번호 여기다가 패턴을 한번 그려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는 반드시 걸어놓고 쓰시는데 우리 종류는 이렇게 4가지. 그냥 드래그 하시는 거, 패턴 하시는 거, 핀 하시는 거, 비밀번호 하시는 거 하나 더 있었죠. 아예 설정 안 하는 거. 이거 설정 안 함. 요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추천 안 함. 설정 아예 안 하는 거 안 되겠죠. 요것도 저는 추천 안 함. 이제 어떤 거를 쓰시는 게 좋냐면 이제 패턴으로 하시던가 핀 번호를 쓰시던가 아니면 비밀번호를 쓰시던가 핀번호, 비밀번호 이러한 것들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지문도 있고 하잖아요. 요즘은 지문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냥 드래그 하시는 거나 설정 안 하는 거는 추천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용어 6번째 용어 중에서 우리 핀 번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할게요. 핀 번호는 이제 내가 핀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 식별 번호예요. 개인 식별 번호. 그럼 이 개인 식별 번호는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하는 본인의 사이버 번호임.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번호를 그냥 뭐 5개면 5개, 6개면 6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핀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는 이제 개인 식별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식별 번호, 요게 핀 번호예요. 우리 아까 여기에 핀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핀 번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개인 식별 번호 또는 비밀번호 영문 숫자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패턴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꼭 쓰셨으면 해요. 이 비밀번호는 안 쓰시면 안 되세요. 내가 문을 잠그지 않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패턴, 핀, 비밀번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잠금 장치를 해서 쓰는 게 뭐냐면 비밀번호 또는 잠금 화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갤러리 관리를 할 거예요. 갤러리 관리. 이제 스마트폰을 하시다 보면 갤러리에 내가 사진을 막 찍어요. 많이 찍기는 한데 너무 많아졌을 때 예를 들어서 외부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공간이 나는 충분해요. 충분해서 폴더별로 만들겠다 하시면은 제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갤러리 보는 방법이에요. 일단 갤러리 아이콘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갤러리 아이콘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제 거랑 아이콘 다를 수 있어요. 제 거랑 아이콘 다를 수 있고요. 갤러리 아이콘을 한번 찾아주세요. 갤러리 아이콘. 일단 첫 번째 갤러리 아이콘 한번 볼게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갤러리 아이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 거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마지막 거 요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들이 다 갤러리 아이콘이에요. 갤러리 아이콘.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셔서 봐주시면 되고요.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첫 번째는 사진 형태로 볼 거예요. 사진은 시간, 날짜로 보시는 방법이시고요. 두 번째는 앨범 형태로 보시는데 이거는 폴더별로 보는 방법이세요. 사진 형태로 보시면 사진의 형태로 보시면은 뭐 3월 5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10월 26일, 10월 9일, 8월 19일, 5월 1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의 형태로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가 시간 날짜고요. 두 번째는 앨범의 형태는 카메라 앨범, 카카오톡 앨범, 픽처 앨범, 키오스크 앨범, 원픽 카페, 홍대 경희숲 이런 것들은 폴더별로 보시는 거예요. 폴더별로. 그래서 일단 방법은 두 가지. 아래쪽에서 사진 앨범 누르시는데 저는 지금 아래쪽에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 메뉴는 위에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사진 폴더 앨범으로 보시고요. 이제 위치는 사진 또는 앨범의 위치는 위 또는 아래고요. 혹시 나는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앨범이 아예 안 보인다 그러면 좌측 또는 우측 상단의 삼선 메뉴를 누르셔서 앨범 또는 시간 선택이 가능하세요. 좌우측에 삼선 메뉴, 삼선은 이렇게 생긴 거. 이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앨범이나 시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이제 갤러리를 보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날짜별로 보는 거는 날짜가 순서대로 나오니까 크게 내가 할 게 없죠. 이제 내가 10월 9일 날 찍었으면 10월 9일 날 가서 보면 되고 5월 1일 날 찍었으면 5월 1일 날 이렇게 보시는데 앨범으로 나는 나누고 싶어요. 앨범별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앨범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앨범 만들기가 폴더 만들기예요. 폴더 만들기. 그럼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앨범 터치 하시고요. 앨범 터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앨범 터치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위에 점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삼선 메뉴가 있어요. 앨범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스마트폰 기종 업데이트 여부에 따라서 위쪽에 눌러서 앨범 만들기가 나오는 분이 있고요. 아래쪽을 눌러서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 메뉴, 우리 점점점 점 메뉴 또는 삼선 메뉴를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앨범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앨범 만들기. 저는 점 메뉴에 있어요. 제 거는 점 메뉴에 있어서 점 메뉴 터치, 앨범 만들기 터치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앨범의 이름을 쓸 거예요. 앨범 이름 쓰기. 앨범 이름을 쓰셔야지만 분류하기가 쉽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어디 제주도에 갔다 온 사진이다. 제주도. 아니면 어디 강연에 갔다 왔다. 강연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앨범의 이름을 작성을 할게요. 앨범에 있는 이름은 다 지울 거고요. 지워서 지우고 이제 이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이제 정원 사진 아니면 제가 닉네임이 귤쌤이니까 귤쌤 정원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귤쌤 정원이라고 입력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터치했어요. 추가 예시가 귤쌤 정원 쓰신 다음에 추가. 그럼 여기 귤쌤 정원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사진을 옮기셔야 되잖아요. 사진을 옮기셔야 되니까 이제 옮길 사진 또는 복사할 사진을 선택하기. 옮길 사진이나 복사할 사진을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내가 나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 폴더로 갈 거야. 아니면 요거 네이버 마이박스 앨범으로 갈 거야.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겠죠. 보통은 카메라로 가겠죠. 카메라 이제 앨범 터치, 카메라 앨범 터치 하고요. 카메라 앨범 터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택할 사진에 가서 꾹 눌렀다 뛸 거예요. 선택할 사진에서 꾹 눌렀다 떼기. 꾹 눌렀다 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꾹 눌렀다 떼기. 이제 첫 번째 이동 또는 복사할 사진 꾹 눌렀다 떼기. 그리고 이제 하나만 꾹 눌렀다 떼시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을 꾹 눌렀다 떼기. 그 다음 터치 터치. 나머지 사진은 터치하여 선택. 터치하여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터치하여 선택. 터치 또 쭉 내려와서 제가 이제 옮길 사진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다 선택했어요. 선택하시고 나서 요거를 어디로 이동할 건지 우리 더보기 메뉴를 한번 누르면 앨범으로 복사할 거냐 앨범으로 이동할 거냐인데 제어 스마트폰은 우측 하단에 점 메뉴에서 앨범으로 저는 복사를 할 거예요. 앨범으로 복사에 터치.
앨범으로 복사해 터치. 그 다음에 어디 앨범인지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앨범 터치 하셔야 되니까 귤쌤 정원 터치. 귤쌤 정원 앨범 터치 하시면 복사 중. 그리고 복사 완료가 됐어요. 복사 완료가 되면 앞에 창이 없어지세요. 이제 뒤로 가기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가기 한번. 맨 밑으로 가셔서 귤쌤 정원 뒤로 가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귤쌤 정원을 터치하여 사진 넉 장이 들어왔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화면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뒤로 가기. 일단 처음 빠져나가시고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앨범 만드시는 방법. 첫 번째 갤러리, 두 번째 앨범 터치, 그 다음 점 메뉴나 삼선 메뉴 중에서 선택을 할 건데 저는 점 메뉴에서 앨범 만들기, 그 다음에 해넘이 사진, 해넘이 사진이라고 입력했어요. 다음 추가. 그럼 해넘이 사진이 하나 됐고요. 옮길 사진이나 복사할 사진을 선택하셔야 되니까 보통 카메라 폴더에 많으니까 카메라 폴더 터치. 그리고 나서 이동할 사진에 가셔서 선택을 한번 또는 복사할 사진에서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동 또는 복사할 사진을 한 장만 꾹 눌렀다 떼기. 나머지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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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이제 순서대로 터치 하시면 돼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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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서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앨범으로 복사, 더보기 메뉴, 점 메뉴, 더 보기 메뉴에서 점 메뉴에서 앨범으로 복사 터치. 그러면 항목 뭐라고 나오냐면 항목 11개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이제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복사 눌렀으니까 이제 아까 만든 앨범 찾아야 되겠죠. 해넘이 사진 앨범 터치 복사 중 나왔고요. 복사 완료 나왔어요. 다음 뒤로 가기 한번. 귤쌤 정원 터치한 것처럼 해넘이 사진 들어온 거 보이시고 하나 첫 번째 대표 사진 터치. 그러면 해넘이 사진만 이렇게 따로 복사가 된 거가 보이세요. 복사 뒤로 가기.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동하시면 이제 이중으로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복사를 했어요. 한 군데 두기 위해서 복사를 한 거고요. 귤쌤 정원 따로, 해넘이 사진 따로, 자서전 따로, 50대 자서전 따로, 디지털 쇼, 네이버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나는 폴더별로 조금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강연에 갔는데 사진 강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거기 강연의 사진으로 이제 예를 들면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만든 폴더에다가 필요한 사진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폴더별로 하는 게 앨범별로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앨범별로 사진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앨범을 쓸 때 이름을 조금 꼼꼼하게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홍대 경희숲 아니면 백옷 디지털 쇼, 뭐 50대 자서전 이런 식으로 해요. 50대 자서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앨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앨범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냥 카메라 폴더에 원래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앨범이 굳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복사한 이동한 앨범이 아니에요. 복사한 앨범을 삭제할 경우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가 이동 앨범 이동과 앨범 복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나는 앨범을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 폴더 카메라 앨범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로 복사를 아까 한 거 먼저 진행할게요. 카메라 폴더에서 귤쌤 정원 폴더 즉 앨범으로 복사한 경우는 카메라 폴더에도 사진이 있고 귤쌤 정원 폴더에도 사진이 있음.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사의 경우예요. 복사. 그다음 두 번째 이동을 했을 때 이동. 저는 복사를 했어요. 이동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동 같은 경우는 카메라 폴더에 있는 사진을 폴더 사진인데 여기도 사진이 빠졌네요. 사진 귤쌤 정원 폴더로 이동한 경우는 카메라 폴더에는 사진이 없어요. 이제 이동한 경우는 없고 귤쌤 정원 폴더에만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복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동을 하시면 카메라 폴더는 사진이 없어졌고요. 우리 아까 여기 귤쌤 폴더에만 사진이 있고 복사를 하시면 카메라 폴더에도 사진이 있고 귤쌤 정원에도 사진이 있어요.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반드시 나는 어떤 사진을 쓸지 어떤 방법을 쓸지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은 이거고요. 저는 복사한 앨범을 이제 삭제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복사한 앨범 삭제 시 어떻게 하냐면 저 이거 삭제할 거예요. 귤쌤 정원. 그러면 앨범 일단 들어오시고 귤쌤 정원 앨범을 꾹 눌렀다 띄세요. 앨범 꾹 눌렀다 떼기. 꾹 눌렀다 떼기 하면 체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의 삭제를 터치하실 거예요. 삭제 터치. 그럼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앨범 1개. 그러니까 여기는 저장된 사진이 총 몇 개냐면 4개라고 써 있어요. 4개. 4개를 휴지통으로 이동할까요? 휴지통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휴지통으로 이동. 한꺼번에 4개를 다 이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휴지통으로 가실 때 휴지통 요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바로 삭제됩니다 하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휴지통으로 들어왔고요. 이동이니까 이거는 아직 완전히 삭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삼선 메뉴 한번 누르시고 삼선 메뉴 이거는 저는 우측 하단에 있어요. 그 다음에 휴지통을 한번 터치할 거예요. 휴지통 터치. 그럼 여기에 사진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세요. 휴지통 들어오시면 귤쌤 정원 폴더 즉 앨범 사진이 넉 장 모두 보임. 이제 여기서 다시 편집이 가능해요. 삭제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둘 건지.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는 필요 없는 사진을 골라서 삭제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진만 꾹 눌렀다 뗄 거예요. 그러면 사진 한 장 꾹 눌렀다 떼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삭제.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지 한 개를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삭제를 터치하시면 돼요. 삭제 터치. 이렇게 삭제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꺼번에 모두 삭제하는 방법. 모두 삭제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편집을 그냥 바로 누르시면 돼요. 편집 누르시고 항목 선택 체크. 이게 전체 선택이에요. 전체 터치. 그리고 삭제 터치.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들으실 때 중요한 사진 삭제했으면 다 삭제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삭제 연습을 하실 때는 중요하지 않은 사진, 아예 완전 삭제돼도 상관없는 사진만 골라서 하셔야 돼요. 골라서. 삭제 터치 하시면 이미지 3개를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삭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삭제됨. 그래서 삭제를 하면은 지금처럼 일단 휴지통에 보관이 되고요. 보관이 된 걸 하나씩 삭제하는 방법, 한꺼번에 다 삭제하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복사한 사진을 이렇게 삭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또는 앨범을 삭제할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휴지통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삭제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휴지통에 안 가고 바로 삭제된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사진만 골라서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휴지통으로 일단 이동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이동됐을 때는 첫 번째가 한 장씩 골라서 삭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꺼번에 전체 삭제 방법이 있으세요. 전체 삭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휴지통에 들어간 사진은 휴지통에 이동된 삭제된, 이거는 이동된이겠죠. 아까 이동이라고 나왔으니까 삭제된 사진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세요. 저는 지금 30일이라고 써 있어요. 제 거는 지금 30일,
그다음 두 번째는 15일, 세 번째는 7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적는 이유는 제 거가 30일이지만 여러분들은 15일일 수도 있고 7일일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이렉트로 삭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삭제를 할 때 며칠인지 보름 동안은 보관이 돼요. 그러면 휴지통에 있는 거는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남아 있으니까 내가 며칠 동안 보관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휴지통에도 사진이 아직 있으니까 복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폴더 만들기를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진을 삭제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삭제된 사진의 보관 일수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진행하신 내용은 잠금화면 설정. 잠금화면 설정이었고 어디서 하냐면 설정, 잠금화면에 들어오셔서 잠금 방법 중에서 한 개 선택해서 완료해 주시면 됐고요. 저는 패턴으로 했어요. 종류는 패턴, 그 다음에 핀번호, 그다음 비밀번호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방법은 갤러리 보는 방법이었어요. 갤러리 보는 방법은 첫 번째가 사진으로 보시는 방법, 두 번째는 앨범으로 보시는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진은 날짜나 시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앨범으로 보시는 방법은 앨범은 폴더별로 보시는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갤러리에서 앨범 만들기를 진행을 했어요. 앨범 만들기는 점 메뉴 또는 삼선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앨범 만들기, 다음 두 번째가 앨범 이름 쓰기 추가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하나 터치,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상단에 앨범 만들기에서 그 다음에 이름 입력하시고 추가, 그러면 앨범이 만들어져요. 앨범 만들어짐. 이렇게 해서 앨범 하나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신 내용이 뭐냐면 갤러리의 여기서 만든 앨범에 사진을 이동 또는 복사하는 방법. 저는 복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이동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복사를 하냐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복사를 해서 정확하게 다 복사가 됐는지 확인하고 내가 만든 폴더에 사진이 정확하게 다 들어갔으면 카메라 폴더에 가서 삭제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본을 하나 따로 만들고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됐을 때 버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는 복사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복사 방법을 할게요. 첫 번째 복사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카메라를 터치하실 거고요. 카메라 폴더로 가는 이유는 여기에 사진이 가장 많으니까 그 다음에 카메라 폴더에 와서
복사할 사진 한 장을 꾹 눌렀다 떼기. 나머지 복사할 사진은 터치, 계속 터치하기. 그럼 제가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사진 꾹 눌렀다 떼기. 그 다음부터는 터치 하시는 거예요. 터치. 그 다음 더보기 누르시고요. 앨범으로 복사. 우측 하단 점 메뉴 더보기 누르셔서 앨범으로 복사. 그 다음 복사할 앨범 터치. 저는 아까 예시가 웅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터치. 그러면 복사 중 나오고요. 복사 완료까지 했어요. 복사 중, 복사 완료. 뒤로 가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하셔서 이제 폴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웅림이라고 썼었죠. 웅림 터치. 그럼 이렇게 사진이 들어간 게 보이세요? 웅림 폴더 터치하여 복사된 사진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내가 만든 앨범에 대해서 사진이 어떻게 복사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5번째 하신 내용은 뭐냐면 내가 휴지통에 사진을 버렸어요. 이제 폴더 또는 사진을 터치하여 삭제하기. 여기서는 뭘로 했냐면 폴더를 선택했어요. 삭제할 폴더 꾹 눌렀다 떼기. 꾹 눌렀다 떼기 하시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삭제 터치 하셨어요. 그리고 휴지통으로 이동. 이제 삭제됐어요. 폴더 전체가. 이제 삼선 메뉴 한번 누르시고 휴지통. 삼선 메뉴 눌러서 휴지통. 그러면 삭제된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휴지통 안에 삭제된 사진들이 보이고 보관 기간에 따라서 보관이 가능함. 저는 30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죠. 29니까 30일 안쪽으로 가능하고 여기가 6일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7일간 보관이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14일이 나왔다. 그러면 15일 동안 보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신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실 때는 뒤로 가기 해서 빠져나오시고요.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유튜브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하나면 사실은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좌가 끝나면 제가 새로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이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서 다시 이제 강의를 복습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강의 들으실 때는 저희 카카오 채팅방에 출석 인사 부탁드릴 테니까 출석 인사를 꼭 해주세요. 출석 인사 안 하시면 출석 처리가 안 되니까 출석 인사 반드시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카톡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 다음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좋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